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주요 뉴스는 이거죠. 이제 슈퍼차저의 확대와 슈퍼차저에 들어가는 전기를 이제 다 리뉴어블 에너지로 한다는 건데, 그 전에 여러 가지 이런 뉴스 업데이트할 뉴스들, 그리고 팩트 체크, 왜냐면 굉장히 비판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저는 웬만하면 큰 변동이 없으면 주식을 안 보려고 하는데, 여지없이 이렇게 주식이 많이 하락하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막 문의를 해주십니다. 네, 저는 크게 이런 것에 일희일비하진 않습니다. 아마 이제 비트코인 영향이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어제 그 어닝콜을 보면 이 장부만 봐도 참 할 말이 많지만, 많은 다른 미국이라든지 한국 유튜버분들이 이런 장부를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니까요. 일단 이 캐시플로우, 프리 캐시플로우가 좋고, 지금 캐시나 캐시 이퀴벌런트를 보면 여전히 테슬라는 굉장히 많은 캐시를 홀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다 이제 비트코인으로 돈을 많이 벌었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 지금 단기적으로 막 이렇게 위험해 보이거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이 회사가 하려는 일들과 이런 비전들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회사를 관심 있게 보는 것이고요. 뭐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하루하루 예측은 거의 신만이 않은 것이고, 투자의 그 책임은 오롯이 본인이 져야겠죠. 여전히 캐시플로우는 좋다라는 겁니다. 들고 있는 캐시랑. 물론 이제 그게 비트코인이랑 영향이 있어서 그런데, 참고로 요즘은 미국 상황이 어떠냐면,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고, 여기 CEO를 일론 머스크가 이제 비트코인을 사기 전에 많이 상담을 받았다는 CEO인데, 이 회사는 원래 클라우드 서비스인데, 여기 보시면 그렇게 원래 본연의 데이터 어널리틱이랑 클라우드 서비스로 벌어들이는 포션은 굉장히 작습니다. 지금 이 회사의 주요 소득원은 비트코인입니다. 미국에 찾아보시면 좀 신기한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겠다라는 비즈니스 모델로 이제 투자자들을 모은 다음에, 그 돈도 모은 다음에 그걸로 비트코인을 사서 이렇게 대박난 회사들이 몇 개 있어서, 뭐 회사라는 게 이윤 창출이 제일 목표이기 때문에 그것에 뭐 부합하니까 뭐 아직까진 큰 문제가 없지만, 이 비트코인은 이제 변동성이 크다라는 점, 그런 부분이 살짝 우려되는 거지, 뭐 전반적으로 이 장부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지금 상당한 수요라든지, 테슬라 특히 모델 Y 수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딜리버리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거기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세미컨덕터 쇼리지를 테슬라한테 걸고 넘어지는데, 테슬라가 힘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만 풀려서 이제 기사를 내는 거죠. 근데 어닝콜에서 일론 머스크는 힘들었었던 거죠. 과거형이죠. 그래서 그때 진짜 공장을 이틀 동안 닫기도 했었고요. 물론 이제 모델 S랑 X는 그 리프레시를 하느라고 꽤 오랫동안 한 2주 좀 넘게 닫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부 칩을 완전히 바꾸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테슬라는 어닝콜에서 이 상황을 미리 예측을 했었고, 재빨리 지금 서플라이 체인을 바꿨고, 그것에 맞게 포메어라든지 소프트웨어를 다 조정을 해서 이걸 극복했다라고 이미 어닝콜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물론 그 영향이 없었던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형인데, 이 huge problem을 정말 이제 뽑풀려서 많은 기사들이 테슬라도 뭐 벗어날 수 없었다라고 하지만, 지금 모델 S와 X는 지금 내부 칩을 사실상 플레이스테이션 5에 버금가는 게임기를 넣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내부를 좀 차 안에서 이런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즐기기 위해서 이런 업그레이드 하기 때문에, 이건 좀 다른 문제가 겹쳐서 있는 거지, 세미컨덕터 쇼리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저도 이 차를 빨리 시승하고 싶은데, 참고로 미국에서 요즘 왜 이렇게 이제 아이를 가진 집들이 이제 밴을 구매하거든요, 보통. 그리고 좀 돈이 있으시거나 여유가 되시면 이제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라든지 초대형 SUV죠. 이런 걸 왜 사나 싶었는데, 제가 요즘 많이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 리프레시된 모델 X를 한번 눈여겨보고 있는데, 여튼 모델 X는 아마 이대로 가다가는 잘하면 여름에, 늦어도 가을 전에는 나오지 않을까. 하지만 모델 S는 금방, 빠르면은 여름쯤에는 딜리버리가 된다고
지금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부정적인 기사들, 이런 회계 장부를 보고 여전히 이게 논란이 좀 있어서 저는 그렇게 보진 않지만 좀 더 저만의 해석을, 다른 데서 들을 수 없는 저만의 해석을 좀 더 정리해서 나중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잘 완성이 되면 또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튼 계속 이걸 가지고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레귤레터리 크레딧이 아니면, 그리고 아까 그 비트코인 얘기, 비트코인 팔아서 돈 벌지 않았으면 뭐 이게 이윤이 계속 났겠냐, 그냥 계속 차를 만드는데 거기에 돈이 남냐, 이렇게 마진을 보여줘도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양보를 하고 이 말이 다 맞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여전히 차를 만드는데 손해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가보다 싸게 판다라는 거죠. 근데 테슬라라는 회사가 이제는 무슨 전기차를 이렇게 소량 이렇게 만드는 회사도 아니고 어느 정도는 궤도에 올라와 있죠. 그러니까 이 기사 말을 완전히 이제 신뢰를 해주면, 그 재투자라든지 이런 연구비 이런 것들 뒤에 보면은 이거는 써머리고 나중에 연구비를 얼마 썼는지 이런 것들이 다 이번 어닝콜, 매번 어닝콜마다 그랬지만 그 상세 항목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좀 양이 많아서 그렇지. 근데 이걸 다 맞는다 할지라도 그냥 이게 다 접어주고 이걸 다 맞다고 하면은 결국은 다시 돌아와서 원점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레귤레터리 크레딧이 결국 증가하는다라는 얘기밖에 안 들립니다, 저한테는. 그러니까 테슬라가 지금 손해보면서 판다, 그럼 다른 내연기관 회사들은 안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절대로 열심히 만들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계속 저는 반복하지만 레귤레터리 크레딧은 앞으로 계속 쭉 증가할 겁니다. 어마무시하게. 왜냐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아직까지도 전기차는 팔아서 이윤이 안 나기 때문에 기존 내연기관 회사들은 눈치만 보다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밖에 안 들린다는 거죠. 이걸 맞다고 하면은,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미래는 여전히 밝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텍사스 뉴스로는 이거 크래시 난 거 말들이 좀 계속 여전히 나오고 있어서, 테슬라가 또 밝히기로는 운전석에 사람이 있었답니다. 사람이 없었다라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 사고 나신 분들의 연세라든지 안타깝지만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과연 운전석을 비우고 테스트를 했을까? 그리고 테슬라는 웬만한 안전장치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컨슈머 리포트가 그걸 잠깐이나마 투입하는 걸 저도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드렸죠. 그렇긴 한데 결국 테슬라가 이런 데이터도 열었습니다. 결국 운전석에 사람이 있었는데, 이 리포트에 보면은 업데이트된, 이제 아무래도 그런 이제 계속 조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소식이 업데이트되는데, 이분들이 안전벨트를 안 했을 확률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사고 후에 이 시트벨트가 언버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풀려 있었다라는 건데, 사고 시에 자동으로 풀리나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많이 추측하기로는 벨트를 안 하고, 미국은 생각외로 안전벨트를 안 하고 자꾸 짧은 거리면은 운전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근데 확실히 오토파일럿은 인게이지 되지 않았었겠네요. 왜냐하면은 시트벨트를 풀으면은, 그때 컨슈머 리포트 테스트에도 보여드렸지만 이거를 풀으면은 모든 장치가, 그 안전장치, 그 오토파일럿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기능들이 모두 해제가 됩니다. 아직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벨트도 매셔야 되고요. 항상 차는 라이센스가 필요한 겁니다. 주의를 항상 기울여야지 함부로 타면은 위험한 게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자꾸 이거 화재 난 거에 대해서 화재가 위험하다고 하지만, 제가 지난번에 업데이트 했는데 이게 중간에 댓글을 남기시는 분들이 이게 중간중간 참 이런 부분들이 참 어려운데, 저는 제가 이렇게 만든 영상들을 보면은 이게 아무래도 조회수가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그 부분이 이제 저한테 이제, 저는 매일 영상을 만들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만 이제 확대해서 비춰지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알려드리지만 이렇게 화재가 난 거는 여기 지역 뉴스에서도 알려줬지만 이것도 약간의 가짜 뉴스, 약간 좀만 자세히만 봐도 이게 현실을 알 수 있는데, 이 테슬라 차에 불이 난 거는 2, 3분 만에 이거를 화재를 진압할 수 있었고, 거기 안에 피해자들이 사람이라든지 모든 조치를 취하는 데는 여기 소방관들이 요즘 미국에서 전기차로 훈련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별 문제가 없었답니다. 다만 이제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 이 전기차를 쿨다운 시키는데 내버려 둬도 체인 리액션이 가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다 전수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2, 3분 만에 모든 사태를 진정하고 안전한 상황으로 빠질 수는 있지만 이제 사람들 다 구출하고 모든 상황이 정리된다 할지라도 배터리는 연쇄 반응이 계속 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몇 시간 뒤에는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의 이제 핵심 주제인 테슬라 때문에 이제 주유소가 다 망할 수도 있다라는. 네, 구독자님도 잘 지적해 주셨듯이 이제 슈퍼차저 커넥터가 전분기 대비 그렇게 늘진 않았습니다. 굉장히 많이 팽창하는 것 같이 이제 보여졌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늘었더라고요. 그래도 여전히 어마무시하죠. 전 세계 최고입니다. 이런 인프라를 갖고 있는 회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자, 그러면서 테슬라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지금 올해 안에 이게 가능할진 잘 모르겠는데 웬만한 슈퍼차저를, 그러니까 다라고는 저는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여긴 올이라고 돼 있어서, 근데 웬만한 슈퍼차저를 아마 미국 얘기긴 하겠죠. 왜냐하면 캐나다 같은 데서는 이게 좀 될까 싶은데, 이제 테슬라는 최근에 이런 파워홀이랑 솔라셀, 솔라 패널의 이런 인테그레이션, 그래서 이제 설치가 용이하게 이렇게 한다는 전략을 이제 발표했는데, 물론 이제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 때문에 그랬던 것 같긴 하지만, 근데 대부분의 슈퍼차저를 지금 리뉴어블 에너지, 집중팔고 자사에 솔라 패널과 연계해서 다 전력을 공급하겠다라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특히 이제 기념으로 이제 얼스데이라고, 미국만 이런 특별한 날은 아니고요. 얼스데이를 좀 찾아보니까 한마디로 지구를 위한 날입니다. 이제 좀 환경보호 뭐 이런 의미의 날인데, 생각보다 이 얼스데이가 시작한 지가 꽤 됐더라고요. 한 1970년대부터. 이제 날짜는 4월 22일인데 이제 좀 더 지구를 살리고 환경 보호를 하고, 요즘 같은 때는 이제 CO2 이산화탄소죠. 카본 다이옥사이드를 좀 줄이자, 뭐 이런 것과 더 연계가 이제 깊죠. 근데 거기서 테슬라가 이제 리뉴어블 에너지로 모든 전력을 이제 주겠다. 근데 이 사업이 왜 무시무시하냐면은 지금 기존에 있는 주유소들이 다 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런 기사도 났었더라고요. 이제 팬데믹뿐만 아니라 지금 그 뒤로도 주유소를 충전소로 바꾼다는 단순한 아이디어도 나왔었는데, 일단 문제가 뭐냐면요. 테슬라 홈페이지에 가셔도 알겠지만 일단 전기차들은 효율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만큼, 그러니까 기름을 많이 안 넣죠. 물론 이제 기름값이 좀 싼 것도 문제지만, 주유소들이 전기차 충전소로 바꾼다고 하면 일단 에너지를 그러니까 덜 쓴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효율이 좋다는 게 에너지를 덜 쓴다기 때문에 매출이 줄겠죠. 매출이 주는 데다가 뭐 그렇다고 전기값이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테슬라 슈퍼차저가 그렇게 생각보다 비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 가면 그 얘기입니다. 여진 슈퍼차저로 충전해도 지금 테슬라는 계속 광고하길 이제 기존 비슷한 급의 더 낮은 급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비교를 프리우스랑 하시면 안 되죠. 이제 비슷한 레벨의 비슷한 가속도라든지 크기 이런 걸 비교했을 때 슈퍼차저로 해도 여전히 연료비가 적게 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쪽이 더 경쟁력이 높고요. 그리고 설령 지금 다른 CCS1이라든지 물론 전기차가 별로 있지도 않지만 그런 걸로 충전소를 바꾼다 할지라도 매출액이 줄어서,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게 연계해가지고 뭐 이제 살면 되지 않겠냐, 그런 의견이 나오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대부분 우리가 전기차를 충전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예상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집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충전소를 잘 안 가죠. 근데 이제 물론 이건 미국 얘기긴 합니다. 저도 일부러 최근에 이제 구독자님들이 주신 그렇게 제 리퍼럴 코드를 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그걸 자주 쓰려고 노력을 하니까 그나마 좀 쓰지, 사실 대부분 제 주변에 전기차를 소유하신 분들은 집에서 충전합니다. 집이 편하니까요, 당연히. 그리고 앞으로의 예상도 대부분 집입니다. 그 나머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좀 적죠. 앞으로도 집이 굉장히 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원 사업도 홈 차징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바이든 정부의 그런 인프라스트럭처 플랜,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조금 좀 덜 올라간 건지 그런 수혜를 좀 기다려서. 근데 여튼 상당 부분 전기차를 가지신 분들은 집에서 충전을 하고 피치 못한 상황에 이제 장거리를 갈 때 슈퍼차저를 쓴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여행을 가면 거기에 이제 만약에 그런 충전소에 편의점이 있다면 쓰긴 하겠지만, 평소에 가스스테이션을 운영하면서도 잠깐 편의점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그쪽의 비즈니스가 상당히 지금
어려워지겠다. 그러니까 효율적인 면, 그러니까 전기에다가 가격을 매겨도 그쵸, 별로 쓰지도 않고 많은 분들이 집에서 충전하고, 그나마 있는 것도 테슬라가 지금 슈퍼차저가 생각보다 비싸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리고 인기 있는 슈퍼차저는 지금 피크 시간을 제외하고는 저희 집보다 싸게 전기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보급되다 보면은 가스스테이션과 거기에 딸려 있는 편의점, 컨비니언스 스토어의 비즈니스가 상당히 이게 위태위태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테슬라는 이걸 세트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경쟁력이 셉니다. 그리고 예전에 구독자님들께서 이걸 오픈하냐 마냐, 이 포트를 오픈하냐 마냐 그런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다른 나라 같으면은 할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잘 팔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만큼의 압도적인 위치를 보여주진 않으니까 서로 충전소를 이제 쉐어하게 되면,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의 장점을 느끼게 되면 테슬라로 넘어올 수도 있는 거고, 아직은 인프라스트럭처가 좀 더 갖춰져야지 전기차 보급에 더 용이하니까, 더 도움이 되니까 그게 테슬라한테 이득이 될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포트를 오픈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얘기한 이런 매출적인 부분들, 다들 집에서 충전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딱히 지금 미국에서는 거의 80% 90% 80% 이상이 지금 테슬라 차량들입니다. 전기차는 거의 사실상 테슬라가 다 지금 팔리는 차들 보면 시장을 쥐고 있고, 다른 회사한테 포트를 오픈한다고 할지라도 매출이 별로 그렇게 늘 여지가 없습니다. 매출이 현재로서는 크게 이득이 없고, 과연 거기서 소비자를 뽑아오는 것보다, 지난번에 제가 또 이런 어닝콜에서 보면은 내연기관과 이제 경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연기관을 팔아서 트레이딩해서 넘어온다고 이제 일론 머스크도 밝혔죠. 그렇다 보니까 미국 내에선 딱히 이거를 포트를 CCS1 타입의 그런 회사들한테 오픈하기보다는 테슬라만의 유니크한 이런 클로즈드 에코시스템, 이런 플랫폼으로 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충전소도 더 이제 쉽게 쓸 수 있다, 이런 것들로 어필을 해서 미국에서는 포트를 오픈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오픈할 가능성이 높다. 그거를 오픈했을 때 서로의 시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근데 미국에서는 이런 앞선 상황들 때문에 오픈할 것 같지 않다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경쟁사는 뭘 하고 있었냐, 얼스데이에 공짜로 충전하게 해줬더라고요. 이런 행사도 진행했었더라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충전수 개수는 미국 내에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